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고집불통 못 말리는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모는 큰아들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분이셨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이 최고다. 아들 말이라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었죠. 한 번은 돈 문제로 아주버님이 시모를 속이는 것 같길래 시모에 이 사실을 전하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죽어도 우리 아들은 그럴 리 없다면서 고집을 피워댔고 결국 홀랑 말아먹고 힘겹게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시모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라고 유별난 것도 아니고 다 같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자식 말을 안 믿고 고집 피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마주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저희 시모 같은 분이 계실까봐 노파심이 들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어요. 제발 좀 자식이라고 다 믿고 살지 마세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하나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모는 큰아들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형한테 많이 양보당하면서 차별당했다고 하더군요. 먹는 건 기본이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을 다 형한테 몰아줘야 했대요. 남편은 그저 형이 쓰던 걸 물려받기만 했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속상하고 상처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다 커서는 직장 다니며 본인 밥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것 등등 자신을 위해 마음껏 썼대요. 이런 분풀이는 본인이 벌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가장 크게 한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학업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학원을 안 보내주겠다는 건데? 형은 원하는 학원 다 보내주면서 왜 나만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너까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래? 그리고 그깟 미술학원 다녀서 뭐하니? 그림 그리는 거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학원까지 다녀야 해? 그러지 말고 너 미술이고 뭐고 당장 때려치우고 형처럼 공부나 해. 사내놈이 여자도 아니고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고 이 야단이야. 그림 그리는데 남자 여자가 왜 나와? 형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학원 보내주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난 그림 그리고 싶어. 부모라면 자식이 원하는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마 형이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밀어줬을걸? 나 어릴 때부터 형한테 밀리고 다 양보하면서 살았어. 맨날 형이 쓰던 거 물려받아도 불평불만 한 적 한 번도 없었고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였다고. 그럼 그림만큼은 부모로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왜 이렇게 그림 타령이야? 아우 됐어. 그렇게 그림 그리고 싶거든 네가 벌어서 알아서 해. 네 형처럼 공부나 할 것이지 그림은 무슨 놈의 그림이야. 제발 네 형의 판에 판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내가 형처럼 그림 안 그리고 공부한다고 하면 밀어줄 수는 있어? 학원이고 과외고 다 형한테만 몰아줄 거잖아. 나 엄마한테 이런 부탁 한 적 한 번도 없어. 장난감 사달라, 옷 사달라, 용돈 달라 떼쓴 적 한 번도 없잖아.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나 그림 그릴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돼? 좋은 학원 아니라도 좋아. 어느 정도 입시 준비할 수 있게만 해줘. 그럴 돈 있으면 네 형 학원이라도 하나 더 등록하겠다. 내가 너한테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공부고 뭐고 형이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엄마 속 썩이지 말고 얌전히만 있어. 우리 집안이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네 형한테 몰아줘야 하지 않겠니? 서운해도 가족으로서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라. 원래 첫째가 잘 대하는 법인 거야. 남편은 학창시절 미술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진로를 예술 쪽으로 정했는데 형한테 다 양보당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늘 형한테 치여 살았지만 그래도 크게 불만 없었대요. 딱 하나,
원하는 미대 진학만 빼고요. 아무리 혼자 그림 그리고 연습한다고 해도 학원 다니면서 입시 준비하는 애들과의 차이가 천지 차이잖아요. 남편은 미대 진학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묵살해버리셨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원하던 그림을 포기하고 일반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원 다니고 따로 과외 받으며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밀려서 원하던 곳에 진학할 수 없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한으로 남아있다면서 장난밖에 모르는 시모에게 많이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체념하고 산다지만 그때 당시 엄청 속상하고 슬펐다고 해요. 이렇게 들으니 차별이 엄청났구나 실감 나시죠?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의 말처럼 시모는 정말 장난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할 때만 해도 그래요. 아주버님을 아직도 애 취급하면서 밥 위에 손수 반찬까지 올려주면서 우쭈쭈 하더군요. 우리 남편은 먹거나 말거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릴 때부터 이런 차별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을까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챙겨줘야 하겠다 싶어서 시댁에 있을 때는 신경 쓰면서 챙겨줬지만 이럴 때마다 시모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고기 반찬 같은 게 있으면 시모가 다 아주버님 앞에 몰아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도 많이 먹으라고 슬쩍 앞에다 가져다 놓으면 시모는 못마땅한 얼굴로 한번 쳐다보다가 바로 아주버님 앞에 원위치 시키곤 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우리 남편도 챙기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한 소리 하더군요. 아니 너희 집에서 밥 안 먹니? 고기 사 먹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 먹어서 안달이야? 못 먹어서 안달난 게 아니라 같이 좀 먹자고 이러는 거잖아요. 솔직히 맛있는 거 나오면 어머님이 죄다 아주버님 앞에 가져다 놓으시잖아요. 우리 그이도 있는데. 그건 큰애가 몸이 약해서 더 잘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지. 둘째는 큰애에 비해 키도 크고 건강하잖니. 그리고 네가 오죽 잘해줘. 요즘 밖에서 많이 힘든지 우리 큰아들 살 빠진 것 좀 봐라. 이러니 내가 안 챙겨주고 배겨? 아주버님 살 안 빠지셨는데요? 저번에 뵀을 때랑 그대로인데요? 살 빠진 건 우리 남편이 더 빠졌죠. 요즘 야근이다 출장이다 쉬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런가 살 빠진 것 좀 보세요. 빠지긴 뭘 빠져 그대로구만. 그리고 너는 그렇게 눈썰미가 없어서 어떡하니. 딱 봐도 볼살 쏙 빠졌잖아.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잘 챙겨 먹고 다녀서 괜찮아. 집에서 너도 잘 챙겨주잖니. 우리 큰애는 어릴 때부터 입이 짧아가지고 누군가 안 챙겨주면 잘 안 먹어. 이럴 때 옆에서 아내라도 있으면 잘 챙겨 먹일 텐데 혼자 지내니 밥이고 뭐고 잘 챙겨 먹겠니? 집에 오면 나라도 챙겨줘야지. 한 끼 잘 안 챙겨 먹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양보 좀 해라. 우리 큰애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욕심 많아서는. 욕심이 아니라 같이 먹자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건데 아주버님 앞에만 죄다 가져다 놓으시면 우리는 뭐 먹으라고요. 진짜 먹는 거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인가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아우 시끄러워.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직접 사다 해먹으면 되잖아. 여기 있는 반찬이며 고기들 죄다 우리 큰애 주려고 한 거야. 아침부터 일찍부터 장 보고 손질해서 만든 것들인데 큰애 입에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그래도 아유 그만 못해? 애가 밥상머리 앞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직접 음식 해먹이든가. 원래 남편은 아내가 챙기는 거다. 여러 가지 차별로 서러운 게 참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서러운 건 먹는 거로 차별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억울하고 서운한데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하도 큰아들밖에 모르니까 한편으로 우리 남편은 주워온 자식인가, 아버님께서 밖에서 낳아온 자식인가 하는 의심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스갯소리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남편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검사해 본 적이 있대요. 하도 형하고 본인하고 차별하니까 난 주워온 자식인가 보다 싶어서 성인이 된 후 가족들 몰래 칫솔로 검사를 해봤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친자일 확률 99%로 친아들이 맞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인정하기로 했답니다. 한때는 친자식이 아니라서 이러나 보다 하고 이해했었는데 친자식이 맞는데도 이러는 거 보면 시모의 모든 모성이 첫째한테만 향해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대요. 저희 남편 정말 불쌍하지 않나요? 형이랑 차별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걸 당연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시모도 시모지만 아주버님도 그래요. 시모가 본인만 챙겨주는 걸 은근히 즐긴다고 해야 할까요? 어릴 때부터 본인만 챙겨주고 동생이랑 차별하는 모습 보고 자랐으면 보통 본인이라도 동생을 챙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엄청 대단하게 챙겨주는 건 아니더라도 시모 몰래 조금씩 챙겨줄 수 있잖아요. 남도 아니고 본인 친동생인데 말이죠. 시모가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넙죽넙죽 받아먹고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태도가 너무도 얄미웠습니다. 저러니 이혼당하고 사나보다 싶었어요. 원래 우리 부부 결혼하기 전에 아주버님이 먼저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왜냐고요? 안 봐도 뻔하죠. 시모 때문에 이혼당한 거예요. 남편한테 듣기로 형님 마음고생이 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남편한테는 큰 관심이 없어서 저는 시집살이를 비켜갔지만 형님은 달랐어요. 이래저래 간섭하는 건 기본이고 며느리를 본인 아들 돌봐주는 식모 취급했답니다. 글쎄, 신혼집 마련해준다는 핑계로 시댁이랑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매일같이 감시하고 잔소리했대요. 큰아주머님 댁에서 잠만 안 잘 뿐이지 매일같이 방문해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괴롭혔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집안 꼴도 엉망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왜 이렇게 부실해? 내가 우리 아들 챙겨 먹이라고 했지? 남자가 밖에서 큰일하면 여자가 집에서 잘 내조하고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니?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잔소리해야 해? 우리 애는 끼니 때마다 다른 국 먹여야 한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가뜩이나 입도 짧아서 많이 못 먹는 애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쓰겠니? 그러다 입맛 없다고 안 먹고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네가 다 책임질 거야? 그리고 와이셔츠는 왜 이 모양이야? 세탁소 같은 데 맡길 생각 말고 네가 직접 다려라. 남편 옷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이까짓 건 뭐 힘들다고 돈을 쓰니? 네가 직접 다리면 될 것을. 가뜩이나 기관지약해서 먼지 없이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집안 꼴은 왜 이 모양인지. 이게 다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너네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볼 거니까 아침에 끓인 국 다 버리고 먼지 없이 싹 청소해라. 아이 뭐해? 얼른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트집 잡고 잔소리하는데 견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라도 도망갔을 겁니다. 형님은 시모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러다 미쳐버릴 것 같다면서 아주버님에게 몇 번이고 도움을 청했대요. 그러나 통할 리 없죠. 시모가 잘못 키운 덕에 마마보이 기질과 싸가지 없는 인성을 탑재하였고 그걸 다 시시콜콜 시모에게 일러바쳐서 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됐죠. 그래도 저는 형님이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그걸 1년이나 버텼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저라면 1년이 뭐예요. 한 달도 못 버티고 바로 이혼하자고 했을 겁니다. 아니, 시모가 저 날리면 남편이라도 든든하게 막아주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제 잘난 맛에 취해 방관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아주버님은 시모 때문에 결혼은 물 건너갔습니다. 어느 여자가 미쳤다고 시집와요? 모르고 시집와도 또 바로 이혼당할 겁니다. 이 세상에 저렇게 극성맞은 시어머니 견딜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평생 시모가 끼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시댁만 가면 우리는 찬밥 신세고 아주버님은 귀빈 대접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가기 싫더라고요. 갈 수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로 안 간 적도 많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족 행사나 명절 아니면 거의 연락도 잘 안 하고 왕래도 거의 없었어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그리 우애 있는 형제 사이가 아니니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렇게 1년 두세 번 볼까 말까 하던 차에 하루는 시모가 중요하게 전할 말이 있다면서 시댁으로 다 모이라고 하더군요. 가봤자 또 아주버님만 챙길 게 뻔해서 가기 싫었지만 꼭 오라는 당부에 하는 수 없이 남편과 시댁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빼곡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는지 몰라도 대충 먹고 빨리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별건 아니고 재산 문제 때문에 불렀어. 뭐 물려줘봤자 이 집이 전부지만 어쨌거나 모두 알아야 할 사안이니까 이렇게 모이라고 했다. 그동안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고 더 오를 것 같지 않아서 팔아버리고 큰애한테 물려줄까 한다. 이 집을 처분하신다고요? 그럼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아이, 큰애 집 있잖아. 거기서 같이 지내면 되지. 어차피 그 큰 집에 아들 혼자 있는데 우리랑 같이 살면 좋지 뭐. 그럼 이 아파트 팔아서 아주버님께 다 물려준다는 말씀하려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혹시나 이 집 언제 물려주나 기대하고 있을까봐 초저녁에 마음 접으라고 알려주는 거다. 언제 물려주시려나 목 빠지게 기다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주버님께만 다 물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라고 다 물려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니? 우리 재산 주고 싶은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해도 너무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뭐 돈 바라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주버님이랑 비교하면서 차별하셨으면 재산이라도 어느 정도 챙겨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동생이 형한테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거지.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큰애 사정이 안 좋아.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이 집 파는 것밖에 없는데 어쩌겠니. 그리고 이 집 팔아서 나눠봤자 뭐 얼마나 된다고. 그냥 큰애한테 다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우리 아니면 망할지도 모르는데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지. 그래요, 재수씨. 회사가 휘청거리는 마당에 1원 한 장도 포기할 수 없죠. 우선 기다려봐요. 이 고비만 잘 넘기면 크게 투자받기로 했으니까 그때 어느 정도 챙겨줄게요. 이 고비 넘기면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변수를 어떻게 예측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챙겨주실 생각이세요? 말로만 그러는지 정말 진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음 바뀌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얘가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너 네 아주버님을 고작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니? 내 아들 했던 말 뒤집고 그런 애 아니야. 우리 애가 얼마나 책임감강하고 성실한데 그래도 큰애가 착해서 나중에 챙겨준다고 하는 줄이나 알아. 얘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 것이지 어디서 토를 달아? 아니, 작은 애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에 하도 익숙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라도 할 말 제대로 해야죠.
큰애 사정이 안 좋아서 이 집 처분한 돈으로 도와줘야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함 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조금도 미안해하는 것 없이 우리 돈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참 서운하네요. 같은 자식인데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아주버님을 좋아하고 아낀다 하더라도 평생 형한테 가려서 양보만 한 작은 아들 한 번만 미안한 마음 갖고 헤아려 주실만 하잖아요. 요것 봐라. 너 지금 나 가르치니? 어디서 포르장머리 없이 훈수질이야? 너 지금 재산 한 푼 못 받는다니까 심통나서 일어나 본데 적당히 까불어라.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새끼야.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얘가 어릴 때부터 제 형이라면 껌뻑 죽는 애였어. 하나뿐인 형이 힘들어서 우리가 좀 도와준다는데 싫을 이유가 뭐 있니? 우리 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너 혼자 난리치는 동안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어?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큰애 하는 일 잘 풀리면 어느 정도 챙겨준다는데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내가 아주 그동안 참 좋은 시어머니였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겁도 없이 까부는 거잖아. 그렇지? 시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어디 한번 맛 좀 보여줘? 그만하세요. 늘 당하고만 산 남편을 생각하니 제가 다 억울하고 서러워서 시모한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협박까지 하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그때 보다 못한 남편이 침묵을 깨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시부모에게 큰 기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도 차별받고 살아서 웬만한 거는 크게 상처받지 않고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많이 무뎌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항상 저만 뭐라고 구시렁거렸지 남편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모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그제야 그만하라면서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우리 모두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저 평생 형한테 가려져서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못 받고 컸어요. 늘 형이랑 비교당하면서 암묵적인 희생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컸다고요. 저는 하도 당하고 이런 일이 익숙해서 괜찮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왜 제 아내한테까지 뭐라고 하세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엄마 앞에서 네 아내 편드니? 편드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 사람까지 뭐라고 하시는 건 못 참아요. 저는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 포기한 지라 오래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크게 상처받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만은 건들지 마시라고요. 재산이고 뭐고 다 형한테 주세요. 어차피 오래전부터 그럴 생각이었잖아요. 뭐든지 형한테 몰아줘야 한다는 말 입에 달고 사신 분들이니까 큰 기대 없었어요. 너희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버릇없이구는 네 아내 단속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똑같이 대들어? 바른 말한 사람을 뭐하러 단속해요? 제가 그동안 별말 없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떠들어봤자 들을 사람들 아니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림 못하게 하고 형만 바라보는 모습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아, 우리 부모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뭘 바라면 안 되겠구나. 부모님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깟 돈 없어도 우린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으니까 끔찍하게 생각하는 큰아들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족 모임에 참석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린 필요 없고 형만 있으면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미혼하고나 가족이고 부모니까 할 도리 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식돌이 하기도 쉽네요. 있으나 마나한 저는 쏙 빼주시고 형한테 실컷 효도받으면서 사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은 참다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인 건드리는 건 상관없어도 저만은 지키고 싶었나 봐요. 한때 남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본인한테 시집 오는 바람에 시부모 사랑 못 받고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내내 마음이 걸렸나 봅니다. 시부모 사랑은 못 받아도 시집살이로 마음고생 시키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지키네요.
이 일로 남편은 더 이상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시모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다, 교육을 잘 못 시켰다는 등 남편을 나무라며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댁과 연을 끊은 채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마음이 괜찮을까 신경 쓰였지만 남편은 진작 연 끊을 걸 너무 속이 후련하다면서 오히려 후련한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시댁 신경 쓸 거 없이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자고 마음을 다잡더군요. 그 뒤로 우리 가정은 큰 잡음 없이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며 수다 떨고 있는데 익숙한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멋들어지게 선글라스를 낀 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연도 끊었겠다 아는 척할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눈 마주치면 좀 그렇잖아요? 다행히 아주버님은 제 쪽을 쳐다보지 않았고 저만 아주버님을 알아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대충 얼굴을 가리고 친구랑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아주버님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대화 내용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 글쎄 괜찮다니까. 내 말 한마디면 그냥 껌뻑 죽는다고 몇 번을 말해. 다 알기 전에 조용히 뜨면 그만이야. 아파트값 들어오면 챙길 것만 챙기고 몰래 튀어야지. 어? 효도는 무슨. 우리 노친네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인간들이라니까.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돈만 챙기면 됐지. 평생 믿고 산 아들이 뒤통수 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동생 놈 영 끊다시피 해서 모를 거야. 뭐 나중에 나 없으면 노친네가 연락해서 도와달라 하겠지. 나한테 돈 떼어 먹여도 알아서들 살 인간들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린 노친네들이 주는 돈으로 놀 궁리만 하면 된다고. 저를 몰라본 아주버님은 제 뒷자리에 앉아 통화했고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자세한 건 확인해봐야 하지만 아무래도 시부모님 돈을 갖고 튀려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이 사실을 시부모님에게 어떻게 알릴까 고민했고 남편에게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라면서 그냥 내버려 두자고 하더군요. 괜히 엮여서 안 좋은 일 당할 수도 있고 하도 징글징글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걸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만약 정말 아주버님이 두 분을 속이려고 하는 거라면 이 일을 계기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겠다. 큰아들에게 대차게 실망하고 뭔가를 깨달아서 남편한테 사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남편 몰래 시댁에 방문했고 마침 두 분이 다 계시더라고요. 저는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이 집을 팔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어디서 헛소리냐면서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으세요?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그때 경황이 없어서 미처 녹음은 못했지만 확실히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집 팔아서 아주버님 주면 두 분 큰일 난다니까요? 정확한 건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돈 받고 도망가려는 속셈 같았어요. 아주버님이 하는 사업 괜찮은 거 맞아요? 돈만 받으면 바로 도망갈 기세던데? 이게 갑자기 찾아와서 뭔 헛소리야? 너 미쳤니? 우리 큰애가 도망을 왜 가? 그건 저야 모르죠. 그러니까 아파트 팔아서 덥석 주지 마시고 잘 한번 알아보세요. 제 생각에는 사업 어렵다는 건 핑계 같고 이 집 팔아서 돈만 가로채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행실이 얼마나 올바르고 세상 효자인데. 우리 애 착한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그런 애를 부모 돈 떼먹고 버리는 천하의 못된 인간으로 만들어?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막말이야? 너 지금 큰애한테 재산 다 물려준다고 하니까 배 아파서 이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회방 넣으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제가 뭐하러 없는 말 지어내서 거짓말하겠어요. 배 아파서 그러는 거겠지. 아파트 팔아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고 싶은데 죄다 큰애한테 준다고 하니 배 아파서 이러는 거 모를 줄 알고? 어디서 수작질이야? 버릇없이 군 거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려고 왔나 싶어서 문 열어줬더니 미친 소리나 해대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됐고!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글쎄 아니라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돈이고 뭐고 아무 관심 없어요. 남편 말대로 아주버님께 다 줄 거라 예상했고 물려받을 욕심 한 톨도 없어요. 답답해. 속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환장하겠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주버님 쉽게 믿지 마세요. 아무리 아끼는 자식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뒤통수 칠 수 있어요. 어머니 제 말 안 듣고 아주버님 믿다가 정말 큰 코 다쳐요. 진짜 제대로 뒤통수 맞을 수 있다고요. 전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속는 셈 치고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세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확인해본다고 손해보는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집 어머님하고 아버님 전 재산 아니에요?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하신 집이라면서요. 그럼 의미있게 사용하셔야지. 믿었던 자식한테 뒤통수 맞고 홀랑 다 뺏기면 어쩌시려고 이래요? 니들이 뒤통수 치면 모를까? 우리 큰애는 절대 그럴 일 없어. 네가 이딴 식으로 아들과 내 사이를 이간질 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런다고 우리가 너희한테 얼마라도 물려줄 것 같아? 자식한테 뒤통수 맞는 부모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우리는 큰애한테 최선을 다했어. 원하는 거 뭐든 다 하게 도와줬다고. 그런 우리를 배신할 리 없지. 앞으로 가족 모임에 참석 안 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막상 아쉬운가 보지? 그래서 뭐라도 주워 먹으려고 일어나 본데 정신 차려라. 차라리 지나가는 개한테 돈을 주고 말지. 너희한테 줄 돈은 1원 한 장 줄 마음이 없다.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정말 이러다 큰 코 다친다고 그렇게 설득했지만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아주버님한테 재산 물려주는 게 배 아파서 이간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신랑이 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도와주려고 이러는 건데 이간질한다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설득해야 하나 현타가 세게 왔습니다. 하도 사람 말을 안 믿어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 어디 한번 실컷 당해봐라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계속 설득해도 못 믿겠다는 거죠? 어디 한번 믿었던 아들한테 뒤통수 맞고 된통 당해보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 일로 저희 탓할 생각 마세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경고했는데 어머님이 못 믿은 거니까 저는 조금의 잘못도 없어요. 아셨죠? 웃기고 있네. 큰 소리 친다고 누가 쫄 줄 알고! 당장 안 나가! 확인 한번 해보는 게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참 고집불통이시네요. 어머니 정말 어리석으세요. 그래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믿지 마세요. 도와주려는 선한 마음도 못 믿고 의심만 하는데 더 이상 말해봤자 뭐예요? 제 입만 아프지? 믿건 말건 어머님 선택에 맡길게요. 저는 전자였으면 좋겠지만 끝내 후자를 선택하신다면 언젠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 날 올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딴소리 할 생각 마세요. 저는 분명 경고했어요. 제 마지막 말에도 시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콧방귀 뀌었습니다. 하도 속이 터져서 더 이상 마주보며 말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나거나 말거나 그냥 와버렸어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를 시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됐지만 끝내 설득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럼 할 도리 다 한 거죠. 물론 제가 잘못 듣고 오해한 걸 수도 있어요. 만약 정말 시모의 말처럼 아주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속는 셈 치고 확인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확인해본다고 손해볼 게 뭔가요? 돌다리 두들겨보고 안전하게 건너면 좋지 않습니까? 뭐하러 불안하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돌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냐고요.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도 모르고 나쁜 의도로만 보시는 시모 때문에 답답해서 가슴을 몇 번이나 두드렸는지 몰라요. 남편 말대로 그냥 신경 끌 걸. 괜히 좋은 일 한 번 해서 시부모와 남편의 사이를 회복해보자 생각했는지 결국 쓸데없는 짓을 하고만 꼴입니다. 시모 때문에 제 속만 터지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시모를 만나고 왔다고 털어놓았고 역시나 괜한 짓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일로 부모와 자식 간의 틀어진 마음을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 내가 바보라며 한숨을 내쉬었죠. 남편은 본인 때문에 안 겪어도 될 일을 겪게 한다면서 미안해했고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건 역시 저밖에 없다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봤자 뭐 좋은 소리 듣겠냐면서 그냥 신경 끄고 편하게 살자고 했죠. 이때 저 역시 그래야겠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게 똥 밟았다는 마음으로 그날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달이 흘렀을까? 잘 지내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고 산 시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 못된 년아! 너 때문에 우리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집도 절도 없이 살 판인데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뭐라고요?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혹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라도 찍히셨나? 뭐야? 응? 너 지금 아주 고소해 죽겠다 이거지? 아파트 팔아서 믿고 큰아들 놈한테 다 넘겨줬는데 글쎄 그것이 그 돈 들고 튀었다. 알고 보니 사업자분 지 오래고 우리랑 같이 살자던 집은 단기로 빌린 월세더라. 며칠 출장 간다고 나가놓고 여태 소식이 없어. 집주인은 계속 끝났으니 나가라 하고. 그래서 보증금이라도 달라니까 보증금 없이 계약했단다. 그래서 월세가 비쌌던 거라고. 그러니 네가 우리 책임져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당장 책임지라고. 거봐요. 제 말이 맞죠? 어머님이 그렇게 믿고 아꼈던 아들한테 뒤통수 한번 크게 맞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제 책임이에요? 저는 분명 돌다리도 두들겨봐라 확인해보라고 그렇게 설득했잖아요. 그러기 그때 제 말 믿었으면 이런 꼴 안 당하잖아요. 다 어머님이 스스로 무덤 파신 거예요. 속고만 살았나? 왜 사람 말을 안 믿냐고요. 진짜 도와주려고 한 사람 마음도 모르고 헛다리 짚은 어머님 잘못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책임 없습니다. 네가 하긴 뭐래. 네가 그때 조금만 더 설득했어도 이런 일 안 당했다. 어떻게든 설득하고 뜯어 말렸어야지. 도와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끝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일인 걸 누구한테 덮어씌우는 거예요. 심보 한번 참 못됐네요. 원래 착한 사람 아니란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보 고약한 분인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 도와주려고 했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도와줘봤자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고 괜히 엮여서 피곤한 일 당하지 말고 그냥 신경 끄고 살라고 했어요. 형한테 뒤통수 맞거나 말거나 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어머님 찾아가서 확실하게 느꼈잖아요. 아, 이 사람은 한번 당해봐야겠구나. 본인 팔자 본인이 꼬겠다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만인데 그래도 한번 잘 지내보려고 찾아가서 말한 거잖아요.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책임지란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쪽방에 어렵게 지내는 우리는 나 몰라라 하겠다고? 너희는 그러고도 사람이냐? 자식이라면 키워준 부모를 버리면 안 되지. 이제와 자식이라고요? 부모로서 자식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그이한테 잘했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모시고 책임졌겠죠. 그런데 어머님하고 아버님 그이 나몰라라 하셨잖아요. 저는 하도 큰아들만 보고 사셔서 어머님한테 자식은 아주버님 딱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차별하고 신경 안 쓰셨잖아요. 우리 남편 더 이상 마음고생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상처 주면서 키웠으면 됐지 또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요. 저는 그걸 못 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사세요. 저희는 할 도리며 뭐며 최선을 다했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결국 제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가 범상치 않다 싶더니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시부모한테 돈만 쏙 빼먹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이상하다 확인해보라고 말렸을 때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쌤통이다 생각했습니다. 시부모에게 저희는 마지막 희망이고 동아줄과 같은 존재니까 어떻게든 책임지라며 물고 늘어졌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 연락하는 건 기본이고 집까지 찾아와서 곤란하게 했습니다. 누가 보면 떼인 돈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살집이라도 마련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기가 차더군요. 못 준다고 나가라고 하면 행패까지 부리고 경찰도 여러 번 출동했습니다. 하도 사람을 못 살게 해서 시부모를 상대로 접근금지까지 신청했어요. 이로써 시부모와 완전히 연 끊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게 누가 제 말 안 듣고 고집부리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면 공평하게 사랑해줬어야죠. 이게 다 두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결말입니다. 시부모님은 지금도 쪽방촌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형은 시부모 말고도 여기저기 사기친 게 많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 돈까지 빌려서 튀었고 그 돈으로 해외에서 도박하다가 홀랑 말아먹었대요. 수배까지 걸려서 결국 경찰에게 잡혀 한국으로 들어와 감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도 오냐오냐 길러져서 쉽사리 고쳐질 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반성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인간과 철저하게 선 긋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화목하게 지낼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